다섯 번째, 벨트 및 체인 전동 장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벨트 전동 장치 보시겠습니다. 벨트 전동 장치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평벨트 그리고 V벨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면 모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면 모양으로는 사각형인 경우 평벨트, 그리고 V홈으로 단면 모양이 되어 있으면 V벨트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V벨트의 특징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평벨트의 특징과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V벨트의 특징은 우선 속도비가 큰 경우 동력 전달에 좋으며 고속 운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끄럼이 적고 속도비가 크며 V홈에 걸치기 때문에 벨트가 잘 벗겨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평벨트의 특징으로는 소음이 적고 축간 거리를 짧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벨트의 특징은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V벨트의 종류는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M, A형, B형, C형, D형, E형 이렇게 6종류가 있는데 M에서부터 E로 가면 갈수록 단면의 크기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면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M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E형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기를 비교하는 내용 문제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계담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V벨트의 특징이 아닌 것. 우선 V벨트의 특징으로는 대표적으로 고속운전을 시킬 수 있으며 미끄럼이 적고 속도비가 크다, 그리고 이음이 없어서 균일한 강도를 갖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V홈에 걸치기 때문에 벨트가 잘 벗겨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뒷장부터는 평벨트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평벨트의 종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벨트는 이 강철 벨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죽 벨트부터 섬유 벨트, 고무 벨트, 강철 벨트, 평벨트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각각의 특징을 키워드에 따라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죽 벨트는 재질에 따라서 발열성이 큽니다. 그리고 습도와 값이 좀 많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섬유 벨트는 내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이 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전동 효율이 낮다는 거,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고무 벨트 보시면 이 고무는 유연성도 있고 밀착성도 좋습니다. 값도 싸고 인장 강도도 비교적 큰데 열과 기름에 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열과 기름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런 곳에서는 고무 벨트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 벨트 보시겠습니다. 강철 벨트는 이 아변 강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다른 벨트보다 무게가 가볍고, 이 부분 가볍고입니다. 인장 강도가 큽니다. 수명이 길고 연신율이 작아서 정밀도가 큰 동력 전동 벨트로 사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강철 벨트가 가장 중요한 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핵심 키에 보시면 이 벨트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벨트인 타이밍 벨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벨트 풀리와 벨트 사이의 접촉면에 치형, 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미끄럼을 방지하고요. 정확한 속도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되는 벨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미끄러지지 않고 소음이 적고 고속 회전에 적합한 벨트가 타이밍 벨트가 되겠고요. 이 타이밍 벨트는 이 정의도 중요하고 특징도 중요합니다. 이 치형에 돌기가 있기 때문에 기어처럼 이런 치형이나 돌기가 있으면 이렇게 회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끄럼을 방지하고 안쪽 표면에 E가 있는 벨트, E가 있는 벨트는 하나밖에 없죠. 타이밍 벨트가 되겠고요. 이 타이밍 벨트의 특징으로는 정확한 속도가 요구되는 경우 사용한다, 이런 치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속도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정확한 속도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되는 전동 벨트가 타이밍 벨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기 정답이 3번이 아니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체인 전동 장치 보시겠습니다. 체인 전동 장치를 보시면 우선 체인 전동의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 되는데, 체인은
우선 자전거 체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체인을 보시면 되고, 이렇게 등 간격, 같은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끄럼이 없고 일정한 속도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장 강도가 크고요,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어라든지 체인이라든지 이렇게 맞물리는 것들은 일정한 속도비를 얻을 수 있고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 수리가 간단하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맞물리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 회전에는 부적합하고요. 회전각의 전달 정확도가 나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맞물리기 때문에 윤활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마모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체인의 종류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체인의 종류 그리고 체인의 특징을 이 부분에서는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선 종류에는 핀틀 체인, 부시 체인, 롤러 체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선 핀틀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셋 링크 핀과, 자, 여기 링크 핀입니다. 자, 부시를 일체화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핀과 자, 링크판을 합친 것, 자, 롤러가 없고요. 부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핀과 부시를 합친 것, 이것 또한 롤러가 없습니다. 롤러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핀과 부시와 롤러를 모두 합친 것을 롤러 체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핀과 부시와 롤러가 모두 있으면 가장 정교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시라고 하는 것은 자, 원통형 슬리브를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 체인의 종류에는 핀틀 체인, 자, 핀과 링크로 이루어진 핀틀 체인, 그리고 핀과 부시로 이루어진 부시 체인, 그리고 핀, 부시, 롤러 이 세 개가 이루어진 롤러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가장 정교한 것은 롤러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인을 걸 때 이음 링크를 관통시켜서 임시 고정시키고 체인의 느슨한 측을 손으로 눌러보고 조정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서 S와 S 다시 이 부분이 체인 폭의 2배에서 4배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 수치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사일런트 체인, 이 내용, 이 용어 종종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일런트 체인은, 우선 롤러 체인은 그 스프로킷 휠에 이가 마물되면 진동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점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사일런트 체인입니다. 사일런트가 조용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작이 굉장히 어려우며 제작 난이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가격도 비싸지겠죠.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서 소음은 줄었지만 무게도 늘어나고 제작도 어려우며 가격도 상승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인형 무단 변속기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회전수를 조절하는 무단 변속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체인식 무단 변속기는 변속 조작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전 중에 변속 조작은 할 수 없지만 이 체인식 무단 변속기의 변속 조작은 회전 중에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이겠죠. 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일런트 체인은 소음이 적고, 롤러 체인은 자전거, 오토바이에 이용되며, 코일 체인은 인양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관련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셋 링크에서 링크 핀과 부시를 일체화 시킨 것으로, 오프셋 링크와 이음 핀으로, 즉 링크와 핀의 결합으로 보시면 되겠죠. 저속 중용량의 컨베이어, 엘리베이터용으로 사용되는 체인. 자, 그래서 롤러 체인은 핀과 부시와 롤러가 결합된 것으로서 고속에 사용이 됐었죠. 자, 부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핀과 부시, 핀틀 체인은 핀과 링크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핀과 링크가 결합됐다고 했으므로 답은 핀틀 체인 3번이 되겠네요.